그 학간노 TV 드디어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와, 박수. 네. 오늘 10,000명 넘는 기념으로 네. 우리가 또 특별한 네. 또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조소영 원장님이십니다. 한번 인사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책 먹는 거래 대표 조소영 원장이고요. 오늘 학간노 대표님이랑 네. 재밌는 얘기 나누려고 제가 멀리서 운전 한 2시간 하고 올라왔거든요. 네. 원장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오늘의 주제가 너무 따끈합니다. 원장이 없어도 운영되는 워킹맘 조소영 원장님의 학원 성장 얘기예요. 원장님들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원장이 없어도 운영되는 이라는 이 꿈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가슴이 설레어 하실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지금 많은 원장님들이 지금 학원에 계시거든요. 그쵸. 거기 앉아가지고 막 전화 받고 선생님들이랑 하고 수업 준비하고 너무 바쁜데 네. 원장이 없어도 운영이 된다라는 게 네. 진짜 너무 설렐 것 같아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네.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모셨습니다. 네. 네. 학간노의 원장님들도 우리가 이제 경영자로서 좀 일을 잘 하게 된다면 네. 이러한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예정입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네. 이제 막연하게 그냥 원장이 없어도 운영이 돼요라고 아까 말씀드렸더니 대표님이 이거를 삼자유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럼 제가 삼자유 그거를 실천을 했구나 하고 제가 깨달았거든요. 네. 그 삼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래요. 예. 네. 원래 이거 제가 해야 되는데 운영자에 대한 그런 피가 있으셔서 네, 자꾸 진행 욕심이 나가지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삶 자유를 누리는 원장은 어떤 생활을 하는가? 여기서 이제 원장님들이 삶 자유는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첫 번째 경제적 자유, 두 번째 시간적 자유, 세 번째 건강적 자유. 이 세 가지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원장님을 삶 자유를 갖췄다,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멀리 있는 북극성처럼 못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은 원장님들이 하시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또 조소영 원장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궁금해요. 이 삼자유 누리는 원장님은 실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는 뭐 삼자유를 누리려고 한 건 아니고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서울대 간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저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는데 서울대 갔어요. 그런 것처럼 얄밉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삼자유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편하게 할까 하다 보니까 이 삼자유를 누렸고, 그리고 대표님이랑 얘기하면서 내가 이 삼자유를 이루어서 이게 좀 걱정이었구나. 노후라는 단어 되게 걱정되잖아요. 그쵸. 네. 현재도 되게 불안한 마음도 있는데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미래까지 아마 두 가지 다 걱정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삼자유를 누리니까 경제, 시간, 건강을 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60대, 70대, 80대 그리고 자꾸 언론에서 막 100세 시대, 저희는 100세까지 살고 싶지 않은데 100세 시대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걱정돼요. 근데 노후가 그래도 좀 보장되는 느낌? 그런 편안한 마음? 그런 게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게 이제 원장님이라는 이 직업 자체는 우리가 그 공교육에 있는 공무원도 아니고 또 경영자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실제 학원이나 교수수업 공부가 운영이 안 됐을 때는 폐업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에 심리적인 안정감이 어떻게 보면 좀 낮을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노후까지 조금 노후란 단어가 그 단어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행복 지수가 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아요. 그러면 뭐 일단 가장 큰 거 노후에 대한 거 혹시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노후라는 거 말고 삼자유를 누렸을 때 그거는 뒤에 좀 얘기를 하고 그냥 뭐 제 얼굴 보면 그냥 좀 편안해 보이지 않나요? 그냥 걱정 없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원장님들께서 학원 운영할 때 좀 걱정 없이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마음, 미래에 대한 안정적인 마음을 가려면 이렇게 삼자유를 누릴 수 있을 어떻게 보면 그런 역량, 레벨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학원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저도 대부분의 이제 원장님처럼 처음부터 네. 학원을 오픈하진 않았어요. 그냥 흔히들 이제 학원 오픈하기 전에 전 단계 뭐죠? 공부방 교습소? 공부방 네. 교습소를 네. 하죠. 왜 공부방 교습소를 하냐면은 네. 이게 안 들잖아요. 이게. 그쵸, 돈이. 자본이 안 들어요. 그쵸. 왜냐면 그냥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 책상 하나만 넣고 할 수 있으니까. 특히나 저처럼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네. 접근 방법이 좀 쉬웠죠. 그래서 네. 처음에 이제 저 아이랑 제 아이의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집에서 수업을 하게 됐어요. 이게 자본금은 그냥 뭐 거의 제로라고. 네. 그러니까 책상도 안 샀어요. 그냥 저희 식탁 의자로 네. 앉아가지고 했는데 그 한 명을 어떻게 영입을 했냐면요. 네. 그 한 명 엄마가 집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엄마였는데 저희 아이를 수학을 보내면서 네 아이를 내가 공짜로 가르칠 테니까 우리 집에 보내줄래? 한 3개월만 무료로 하고 네. 여기서 핵심 무료로 하고 괜찮으면 4개월부터 돈을 내라. 네.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그 엄마가 무료? 나 미쳐요, 본전? 손해볼 거 없어. 그래서 그 아이를 보냈고요. 제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가르쳤죠. 그랬더니 3개월 이후에 이 엄마가 돈을 내고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2명, 3명 되다가 어느 날 제가 수업을 하고 봤는데 현관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 아이들 신발이 넘쳐서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더 이상 집에서는 할 수 없겠다. 그래서 교습소를 얻어서 나가게 됐어요. 네. 그러다가 네. 또 잘 됐어요. 네. 잘 돼서 수업을 하고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면은 엄마들 승용차들이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픽업하려고. 근데 이 엄마 나가면 또 다른 차가 오고 아 이거 교습소로도 안 되겠네. 그러면서 학원을 오픈하게 됐죠. 학원을 오픈했는데 또 잘 돼요. 네. 한 군데 더 오픈을 했어요. 지금은 2군데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삼자유에 대한 얘기를 아까 논했는데 그 시작은 정말 미약했네요.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2명으로 3개월을 공방으로 간 거네요. 그죠. 그리고 그랬을 때 그냥 제가 딜을 한 거죠. 무료로 할 테니까 한번 해봐. 그렇다고 내 아이만 3개월 갈 수는 없고. 저는 도움이 됐죠. 그 그렇다고 친구 홍보를 또 다른 방법은 잘 모를 수 있고. 한 명 아니까. 그렇게 해서 그 한 명을 하고 이제 학부모들 처음엔 지인들이었죠. 저희 집에 초대를 하고. 괜히 저희 아이가 공부해도 노트를 슬쩍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게 뭐야 하더니 우리 수업하는 건데 하면서 슬쩍 보게 해요. 그래서 저기 체험 수업 한번 해봐. 한 달은 무료로 할 거야. 그래서 초창기 때는 다 한 달 무료로 했어요. 특히 언제 무료로 했냐면요. 여름방학. 왜냐면 여름방학 때는 기존 스케줄 말고 여유가 있잖아요. 시간이 시간이 원래 세팅됐던 스케줄 말고 뭐 1시나 2시 때 원래 학교 갈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무료로 해보라고. 그리고 그때 정말 성심성의껏 사실 학부모한테 저도 10살짜리 아이가 있지만 무료로 하세요라고 해도 오고 싶어도 시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가 그래서 그 무료로 했던 친구들이 계약을 했을 때 유지하는 비율을 봤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50%가 유지를 안 한다 그러면 난 실력이 없어.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거의 뭐 95%가 유료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게 된 거고 제가 또 왜 집에서 우리 아이를 가르치게 됐냐면은요. 많은 저 같은 예비 공부방 원장님이 동감을 하겠지만 정말 돈이 필요해서 돈이 왜냐면은 우리 남편도 월급이 다 뭐 또 일부 뭐 잘 버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고만고만해요. 그리고 언제 돈이 많이 드냐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뭐 이제 3, 4학년 지금 대표님 아이 3학년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돈이 쫙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이 좀 있었으면 조금 우리의 학원 수학학원 조금 좋은 데 보내고 싶은데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가 생각을 했더니 한 50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만 원을 벌자. 처음에 수강료가 애들 5만 원이었거든요. 난 10명만 딱 벌면은 내 목표를 달성하는 거다. 수강료 5만 원? 처음에 5만 원이었어요. 왜냐면은 진입 장벽이 낮아야 되니까 막 15만 원 하면 누가 듣겠어요. 5만 원을 하고 부담 없이 듣게 해서 한 10명만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그 목표가 그냥 6개월 만에 그냥 이미 이뤘죠. 그렇다고 중단합니까? 50만 원을 벌었다고 그냥 계속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할 때 꿈이 소박했네요. 50만 원, 우리 아이 자녀 다닐 5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작은 소박한 꿈인데 3자율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꿈을 또 지나치게 크게 갖는 거는 좀 반대예요. 나는 월 1,000을 벌 거야 라든지 왜냐면 이 꿈에 치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 조금만 그러니까 그때 정말 50만 원이 우리 아이 수학학원 비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고 그거 달성하면은 그때 꿈 좀 바꾸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막 무리한 꿈에서 나는 뭐 학원을 뭐 세계 경영해서 경영자가 될 거야.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맞아요. 예. 또 실천할 수 있는 최종 목표는 가질 수는 있지만 예. 실천할 수 있는 그 이제 단계별로 또 가지면 좋잖아요. 맞아요. 자기 레벨에. 근데 맞아요. 레벨을 모르셔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번도 공부방 안 했는데 왕초보 단계에서 꿈을 갑자기 그냥 뭐 학원 3개 할 거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예. 왕초보 단계에서는 초보 정도의 목표를 가져갔는데 달성하면 또 중수 그쵸, 그다음에 그때 고수 좋죠. 이렇게 목표를 단계적으로 가져가면 좋겠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 무료 비즈니스거든요. 아, 그때는 그게 비즈니스인지 모르고 무료 비즈니스는 지금도 먹히고 후에도 먹히는데 근데 무료에다가 체험 경험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게 이제 특히나 학원 원생 수가 부족하신 교습소 공부방 학원 원장님들은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애들이 이미 많이 있어. 그러면 이게 무료로 체험하고 한 달 동안 하는 게 또 힘들 수 있다. 그거는 학원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그렇게 초창기 원장님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95%의 등록을 한다면 그거는 또 강력한 홍보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어떤 과목을 현재 가르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학원 하면은 수학하고 많죠. 그다음에 영어 있고 맞아요. 또 뭐 있죠? 뭐 과학, 독서, 국어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저는 예체능 있죠. 근데 저는 없었던 영역을 만들었어요. 없던 영역. 어떤 영역? 어떤? 그냥 제가 우리 애한테 그 당시에 이런 걸 좀 가르쳐주는 왜 학원이 없지?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네, 아기를 생각하면서 계속 공부방도 하고. 왜냐면 저도 약간 이제 뭐 직장도 다니고 저도 막 이렇게 대표님도 책 읽고 공부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당시 뭐 이것저것 책도 읽고 공부법에 대한 거를 연구를 하면서 아이한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게 바로 독해력이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막 공부를 해보니까 독해력. 글을 읽고 요약하고 구조화시키는 능력만 있으면은 중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굉장히 탄탄해지잖아요. 물론 여기서 수학 영역은 좀 별개. 수학은. 근데 그거 없이 스스로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원이 있나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그냥 내가 만들자 해가지고 제가 커리를 짜서 만들어서 비문학 지문을 읽히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노트 필기를 시키고 이런 수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사실은 독해력 제 아이도 있지만 그 아내가 자꾸 독해 쓰고 이거를 시키는데 얘는 뭐 그냥 유치원 때하고 똑같다 계속 뺑뺑 도는 거야. 이게 탁 올라가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냐면은 어떻게 독해력이랑 저는 정리력이랑 좀 역량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 정리하는 거 되게 쉽지 않거든요. 집안 정리. 그러니까 집안 정리를 좀 잘하는 엄마들이 보면은 현명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다 무엇을 수납하고 어떤 걸 버리고 사고 이런 계획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추진하고 마찬가지로 독해도요. 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해야 돼요. 내 머릿속에 1스텝, 2스텝, 3스텝으로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런 거를 할 줄 모르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학원이 없어요. 물론 논술학원은 있어요. 논술학원은 너무 옛날 방식. 그냥 계속 책 읽고 너 느낀 점이 뭐니? 근데 솔직히 저희 시험 문제 책 읽고 느낀 점 쓰는 문제가 나올까요? 출제가 될까요? 거의 없는 없죠. 거. 수능에 나올까요? 수능에는 오지선다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물론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독해력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근데 그런데 엄마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책 읽기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우리 애 책을 읽혀야 되는데 책 읽혀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해요. 그냥 교과서 읽히고 시간 남으면 읽히세요. 근데 교과서를 못 읽어요 애들이. 왜냐하면 이 독해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도와주는 수업을 제가 10여 년부터 만들어서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1년, 2년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지금은 커리가 다 완성이 됐고. 어때요? 그 독해력을 받는 아이들 이제 수업을 이제 그런 수업을 완성해서 듣는 아이들한테 제가 듣는 제일 좋은 평가는 저는 이때가 기분 제일 좋아요. 선생님 재밌어요. 저희도 그러잖아요. 독해력이 재밌다. 뭘 해도 너 오늘 어땠어? 그러면 재밌었어. 그럼 끝이에요. 재밌으면 그만큼 몰입을 쭉 했다는 건데. 근데 제가 그 수업에 개그맨도 아니고 제가 뭐 예를 들면 독해력 영상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거든요. 제가 웃긴 포인트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자빠지는 것도 아니고 깔깔거리는 것도 아닌데 애들이 재밌어요. 근데 이 재미라는 게 내가 이해가 돼서 마음이 개운하다?
이해가 됐을 때, 정리가 딱 됐을 때 개운하다. 엄마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오늘 요리를 했는데 반찬을 다 만들고 예쁜 그릇에 세팅을 해서 딱 올려놓고 사진을 하나 딱 찍었을 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재밌고 개운해요. 이 포인트는 릴스입니다. 이 포인트는 릴스 가져야 돼요. 릴스 포인트도 하시고.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했을 때 그 개운함을 느껴야 되는데 재미없으면 개운하지 않죠. 억지로 앉아가지고. 제가 음악회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지루해요. 뮤지컬도 안 좋아하고. 한두 시간 앉아있는데 저는 재미가 없어요. 어떤 게 재밌어요? 제가 직접 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제가요, 예전에 요리를 배우려고 학원에 갔는데 요리 강사가 자기가 이렇게 시험나면서 거울에 비치고 저희들을 이렇게 앉아서 보는 거였어요. 좋으시겠다. 재미없어요. 근데 다른 요리는 어떤 거냐면요, 강사가 하지 않고 다 해보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썰고 강사는 딱 보고 잘했어요. 능력 있네요. 그랬을 때 시간이 너무 순삭. 제 수업은 애들이 연필을 뗄 시간이 없어요. 자기가 다 해야 되고 오히려 선생님이 지루해요. 선생님이 좀 애들 하는 걸 지켜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엄마들한테 아이가 바쁘고 선생님이 한가한 게 이상적인 수업이다. 이제 학원에서 자동화 시스템 이런 거를 할 때 이 메시지가 나와요. 학생들은 매우 바쁜데 선생님이 할 일이 없지. 근데 되게 조용해. 근데 학생들이 할 일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세팅을 해줘야죠. 근데 이거를 잘못 알고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너는 해라. 그리고 애를 방치. 그러니까 이게 방치랑 틀려요. 할 미션을 다 주고 뭘 해야 되는 게 명확하게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바빠야지 너 알아서 해. 이거는 방치죠. 자기주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도 뭐 상위권 아이들은 또 방치하더라도 해요. 방치해요. 중하위권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다른 세상으로 이제 생각이 가게 되면 그거는 시간 낭비죠. 근데 저희는 이제 중하위권 아이도 뭔가를 계속 써야 되고 그것을 선생님한테 보여줘야 되고 그런 미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어요라고 해서 뭐가 재밌지? 내 수업이 웃긴가? 유머도 없는데 아이들은 이런 거를 재밌다고 표현을 하는구나.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 우리는 이런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살았잖아요.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면 이렇게 제일 많이 듣던 거 조용히 해. 그러니까 떠들지 마. 가만히 있어. 잠도 자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내 지루한 수업을 내 수업을 들어. 40분이야. 50분이야. 똑바로 근데 자기는 되게 지루하게 뭐 역사의 방향성은 우리한테 졸지 마. 졸지 마. 그러니까는 지금도 저희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막 재밌게 가르쳐줄 생각을 해서 당신이 그렇게 현우진보다 잘 가르칠 자신이 있어? 맞아요. 자신 없으면 관리를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교육이 다른 거에 대해서 발달이 늦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선생님은 바쁘고 아이는 가만히 있는 수업이 많이 남아있죠. 그 아이들한테 고통이에요. 지루한 고통인데 이 수업은 바꿨어요. 그러니까 공부의 주인공을 선생이 아니라 학생으로 바꿨고요. 강의는 잘하는 저만 해요. 딴 사람 안 시켜요. 검증된 사람만 하고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을 때 아이들이 가장 재밌어하는 콘텐츠로 다 만들어놨거든요. 굳이 다 공부해서 아이들 가르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아까도 보니까 현우진 뭐 이렇게 레벨이 높은 사람만 가르치고 그런 사람 가르치고 나머지는 옆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효율성에 되는 것도 있겠다라는 그게 이제 있네요. 우리 교육에 나아갈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가르치고 현장에서는 모르는 부분 물어보고 아이들이 잘했는지 오히려 체크하고 학생들을 더 많이 케어를 하고 더 집중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그런 도와줄 것도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에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는 또 해줄 수 있는 거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맨날 수업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놈의 수업 연구는 끝이 없어요. 또 공부하고 내년 되면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학원 운영하면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몸에 배어 있었. 몸에 배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난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게 바른 어떻게 보면 이상이었던 시대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온라인이나 미디어나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된 이 시점에는 오히려 아이들을 주인공, 왜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교육 연구하고 본인이 잘 가르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역량만 늘고. 맞아요. 본인이 주인공이야. 선생님 실력만 늘고. 그렇죠. 아이들은. 근데 아이들이 주인공이고 더 많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더 재미있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아이가 이제 더 실력이 늘어나는. 그렇죠. 선생님은
그러면 교재 연구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이런 칭찬을 아이들이 좋아할까? 뭐 그런 걸 사실은 더 연구를 해야 되지만 맞아요. 너무 그 학습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그렇게 되면 또 학원 운영에서도 교육계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면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제 줄여가는 그런 걸 해야 그 이제 인건비나 이런 것들 맞아. 운영 측면에서도 그리고 맞아요. 가르치는 인원이 너무 선생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 선생님 바뀔 때도 많으니까 맞아요. 그런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물론 학원 상황에 따라 또 다른데 왜냐하면 이게 막 또 디베이트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오프라인에서 해야 될 그러한 수업 종류도 있지만 또 안 그런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이가 자사고를 나왔는데 자사고 수업 방식을 보니까 선생님이 수업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으로 보고 수업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끼리 뭐 토론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사고는 수업 모델을 좀 그렇게 바꾸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아이가 살아갈 될 이 시대에는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는 이미 똑같이 따라하는 거는 아니고 새롭게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새롭게 프로젝트 만드는 데 있어서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다 주인공이 돼서 그렇죠. 아이들이 열심히 재미있게 몰입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실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학원 모델이 탄탄하게 된다면 그렇죠.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만족도 높고 그리고 우리 원장님도 힘을 좀 빼고 뺄 수 있고 힘 빼면서 이게 유도하듯이 힘 빼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힘 줘가면서 수업하는 거 안 하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들도 이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하겠지만 빼는 힘 방법을 빼는 몰라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대화 나누는 내용을 참고해서 뺄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빼가면 더 좋은 그런 대신 그 뺀 것만큼 다른 거 더 하면 되니까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빼라는 게 아니라 뺀 만큼 진짜 다른 걸 채워야지. 그쵸. 일을 안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오해는 다 그 정도는 다 구분할 수 있는 원장님의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타임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